여러분이 밥을 먹고 있어도 혼자 게임을 하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투잡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돈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꾸그, 타링, 아이토키와 같이 나의 시간으로 돈을 바꾸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런 부업들은 돈을 바로 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에 자동으로 돈 버는 방법은 한번 세팅을 하게 되면 따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죠. 자,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는 워런 버핏의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한다면요, 진짜로 회사에 평생 남아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월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 전에 알려드렸던 방법과 또 다른 패시브 인컴들이니까 오늘의 강좌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레드버블 디자인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AC를 한국인들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드버블 디자인이 대항마로 떠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판매하려고 그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저도 팔아보고 싶어가지고 18개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 중에서 제가 레드버블 디자인 태그를 찾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에 있는 태그로 검색을 했고, 그 검색된 태그를 밑바탕으로 18개의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사겠나 싶었는데 벌써 4개를 팔았습니다. 자, 18개를 만들어서 4개를 팔았다는 건 디자인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제가 180개 정도를 만든다면 40개 정도가 팔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를 제작하는 20-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루에 제가 2개를 만들면 3달 안에 180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180개 정도를 만들게 되면 저는 자동적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개수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버블 디자인이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그 개수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누적을 시키면 생각하는 것보다 큰 금액을 우리가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구글 블로그입니다. 워드프레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가 아니고 구글 블로그로도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 블로그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죠. 워드프레스는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구글 블로그는 생각보다 그래도 여러분이 조작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글을 쓰고 구글 애드센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만큼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만든 블로그이기 때문에 검색에 있어서도 약간의 혜택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애드봇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글 애드센스를 붙이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워드프레스는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구글 블로그는 워드프레스에 비해 제작하는 게 좀 쉽습니다. 이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나 웹사이트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죠. 자, 블로그를 개설하고 나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고르고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글을 써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깨알 같은 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클릭할 것 같은지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클래스 101에 있는 어떠한 강의와 연관된 콘텐츠를 올려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클래스 101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콘텐츠를 하나씩 늘려나가시면 구글 애드센스로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쿠팡 파트너스를 가장 많이 떠올릴 거예요. 혹은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를 가장 많이 떠올리겠죠. 하지만 제휴 마케팅에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셀 수 없는 만큼의 제휴 마케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시, 리더스, 템핑, 디비디비딥
이런 곳에서 물품을 찾고 그 물품을 블로그에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쇼핑몰 하나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에서 알려드린 구글 블로그와 결합해서 저희 마케팅 운영하면 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개발과 관련된 광고를 달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플래너나 책, 펜, 정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또 많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아요. 자, 그런 제품군들을 여러분이 선별해서 글을 적고 판매를 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저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때 웹 호스팅의 종류를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블루호스트를 선택했는데 좋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낭패를 봤습니다. 사이트 그라운드도 좋은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클라우드웨이즈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속도도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자, 그 사이트 하단부에 살펴보니 제휴 마케팅 신청 링크가 있더라고요. 어필리에이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글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세 가지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올릴 겁니다.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외에도 제휴 마케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와 방법은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찾아내온 그런 사이트 목록이 있는데 그 사이트 목록은 하단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모티콘 판매입니다. 오지큐 마켓, 카카오톡 마켓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톡, 오지큐 마켓이나 네이버 라인 크리에이터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외에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모이톡, 스티팝, 이모틱 박스입니다. 모이톡은 해외에도 이모티콘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iOS의 iMessage, 삼성 갤럭시 키보드, 베트남 메신저 잘로에서 판매가 됩니다. 대부분 제작하는 이모티콘은 승인이 되니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분 이모티콘을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스티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티팝의 경우 여기도 iOS의 iMessage,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판매가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그 판매처는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신저이자 그런 SN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즉 스티팝도 모이톡처럼 해외에서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신청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틱박스는 B2B 플랫폼 서비스, 협업 툴, 사내 메신저, 소셜 데이팅과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처럼 이모티콘 포맷만 잘 맞춘다면 승인이 잘 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꼭 무조건적으로 2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카카오톡, 오지큐 마켓 이런 데서 판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식 배당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U라는 주식을 사게 되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셈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서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물론 주식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냥 여러분이 은행이자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수익을 넣어 두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에 4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1%에서 4% 정도인데 2021년에는 4%가 찍혔습니다. 은행은 제로금리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 주식 배당금은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 대신 삼성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원금을 손해보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을 그곳에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불안하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배당금의 경우 큰 금액을 얻기 위함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금액만큼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잠을 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가지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시도하시더라도 충분히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의를 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의 상품을 늘려가시면서
월 100만원 이상의 패시브 인컴을 만드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자처럼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5가지 전략, 그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